가정사로 계엄인가? 어제 헌법재판에서 가정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가정사요. 국회 측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어떤 질문과 답변 사이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일단 무슨 말들이 나온 건지 들어보시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봉식 전 청장 계엄 선포 전에 그 저녁 무렵 중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지시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좀 알려지는데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개인 가정사, 계엄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는데 본인 답변을 안 했잖아요. 지금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는데 가정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물어봐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정사를 말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계엄 선포 이유와는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정도가 설명났어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내용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정주 소장님. 네.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 네. 계엄 선포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대체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과 답변을 보면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있어서 개인사까지 들어가서 치러진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고 법률상은 전지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게 비상계엄의 요건인데 거기에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 전지사변 그에 준하는 위기의 개인사로는 못하는 거예요. 개인사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사 이 표현인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한테 계엄에 대한 어떤 그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유 중에 본인의 개인 가정사를 얘기하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은 적절치 않다. 근데 뉴스에 나온 특검 같은 김건희 특검 이런 건 아니라고 아니다. 부인을 했지만 그건 아니다. 그거는 부인을 한 것이지 아니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다른 말로 반박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가정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이가 있나요? 배우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버님 최근에 작고하셨고 예. 뭐 어머니가 계실 수 예. 있고요. 형제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수많은 거부권을 썼고 정치적인 이 궁지까지 막다른 골목 가져온 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본인에게 가정사는 김건희 여사 빼고는 없잖아요. 그냥 너무나 명확한 답변인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그거를 말하지 못한 건데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주 소장님은 뭐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이제 일단 유추죠. 뭘 설명이 없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뭔가 언급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증인과 어떤 이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이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비서실장도 수석들도 모른다. 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알면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까? 네, 분명히 하셨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거 얘기하면서 와이프도 모른다고 했다. 근데 어제 김봉식 전 총장은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최영주 소장님.
그러면은 와이프도 모른다와 개인 가정사가 언급된 거 이거 두 가지가 좀 공존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진술들이. 근데 지금 야당은 그 서영주 소장님도 그렇고 좀 야권 쪽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니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봉식 청장이 왜 가정사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봉식 청장은 제가 지금 친한정감이 됐지만 경감 예. 때부터 한 25년 정도 알고 지낸 아, 사람인데 2년 좀 있으십니까? 예, 그뭐 예. 지금 전화해보고 싶은데 영어의 몸이어서 예.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아서 전화를 못 쓰겠죠. 그렇게 지금? 전화를 못 쓰니까 예. 제가 취재를 못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사 언급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윤 대통령의 워딩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내 느낌상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해서 얘기한 것 같고 제가 유추하기로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내가 가정이 어떻든 내가 집안이 어떻든 내가 그런 데 연연하고 내가 공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뭐 그 결심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 개인 가정사라는 게 본인이 그동안 난 살아온 게 이렇다 이런 걸 그렇습니다. 설명한 거 혹시 아니냐? 언제나 결단할 오. 때 뭐 가정이 어떻든 내가 주저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결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결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 참 희한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결정은 정말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김봉식 청장 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구나. 근데 이게 좀 묘한 게요. 통상 이제 내가 살아온 게 내가 어떤데 지금 내가 그래서 이런 결정하는 거야. 내가 이거는 내가 판단한 거 한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건 통상 이제 개인사잖아요. 근데 개인 가정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가정사.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나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시킨 거 아니냐. 결국에는 뭐 공모한 거 아니냐.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도한 억측인 것 같고 제가 취재하기로도 김건희 여사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전혀 의논한 바 없고 그리고 통보한 바 없고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알아서 깜짝 놀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삶은 뭐 가정이나 이런 데서 눈치 보면서 가정이 이렇게 해서 나의 결정에 뭐 어떤 그 주저함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김봉식 청장한테 전화를 못 통하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많이 드시는데 네, 연락이 안 청장 되니까 되고는 지금. 제가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정말 중책을 맡아서 예.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보다는 김봉식 청장의 의견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요, 어제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 다음 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엄 전날 김건희 씨하고 어떤 문자 주고받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밝혀야 되지 않는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또 무슨 경위로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있었는지도 전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계엄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해석하시는 거는 과도한 상상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쪽과. 이 과도한 상상 좀 그만하시죠,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잖아요. 네, 소영주 소장님. 네. 일단 조태용 국정원장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문자, 김건희 네. 여사 문자를 했다는 거. 뭐 그렇죠. 그 자체는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근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오히려 기억이 좀 더 나지 않을까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기 싫은 거나 아니면은 말을 못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도 답변이 제한됩니다의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좀 펼쳐놓고 보면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12월 2일이 그 조태영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를 받은 날이에요. 지금 뭐 화면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날 문자 두 두 통이 통. 왔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답변을 한 통을 보내요. 한 통. 예. 저는 그 중간에 문자의 어떤 내역은 확보를 했으나 통화 내역은 확보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통화가 분명히 있었다고 혹시 봅니다. 또 통화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12월 1일이 어떤 날입니까? 명태균 씨가 예. 황금폰에 대한 존재를 얘기하면서 변호인이 12월 2일 날 이거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민주당에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돈 날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예. 이제 공개되기 직전이구나라는 어떤 그 한참 언론에서의 분위기가 타오르던 시점인데 예. 그때 문자를 국정원장과 주고받았다. 어. 그다음에 12월 3일 7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봉식 서울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서 예. 비상계엄을 하겠다. 뭔가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죠. 개인적 가정사라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아. 이제 연결이 되지요. 그다음에 12월 3일 날 문자에 답변을 한 통을 보내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명태균 황금폰에 대한 답변일까? 아니면 최소한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내용에 대한 예. 예를 들면 제가 추측컨대 명태균 씨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예. 구치소 측에 나의 보호를 좀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의 황금폰이나 신변 확보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런데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예. 김건희 여사는 분명히 뭔가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모른다고 김건희 여사가 놀랄 거라고 이런 발언을 누가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는데 굳이 김건희 여사도 모른다고 대통령이 그랬어 꺼내는 것도 이 또한 김건희 여사를 이 비상계엄에서 보호하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철 의원, 아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과도한 상상 좀 그만하세요 했는데 지금 서영주 소장님은 여러 가지 약간 의문 제기를 좀 하셨어요. 최영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반응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라고 하면서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희가 뭐 문자나 뭐 카톡을 주고받을 때 예. 잘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은 직접 보낸 문자가 아니고 신문 기사나 뭐 다른 뭐 뭡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를 링크해서 보내면 잘 기억이 안 나는 링크 또는 뭐 받은 글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보내면 기억이 잘 안 나죠. 왜냐하면 이건 뭐 떠돌아다니는 것도 보냈구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뇌리에 잘 남지 예. 않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직접 그러니까. 문자를 썼다면 영부인이 국정원장에 보낸 문자 거기에 대한 국정원장의 답장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저는 별거 아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문 기사나 예. 어디 링크 글이나 뭐 이런 게 왔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왜냐하면 자기도 봤던 것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것 같고 뭐 명태균 씨하고 관련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명태균 씨 수사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미 기소돼서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더구나 국정원장이 그런 재판이나 수사에 국내 정치에는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 짓는다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한 것이고. 그러면 국정원장이 대통령 부인,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뭐 부적절하죠. 그건 뭐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겁니다. 공직자가 예. 대통령 영부인과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이거는 어제 그 설명으로 이제 확인이 된 셈이 됐어요.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그것은 뭐 그 증언이라도 예. 이것은 부적절했지만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공직자로서 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았나 싶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영부인도 예. 아무리 뭐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국정원장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공적인 지시나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한간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뭐 높아심에서 보낸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